자, 자,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었죠? 불확정성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그 조그만 입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큰 거대한 입자 말고 전자, 뭐 분자 이런 것 같은 아주 조그만 입자들에 대해서 아주 묘하게도 그 녀석의 위치 그리고 그 녀석의 운동량. 근데 운동량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뭐라고 했었어요? 혹은 에너지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에너지 상태하고 운동량이 서로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게 당연해서, 그래서 운동량을 측정한다는 말은 정성적으로 에너지를 측정한다, 뭐 이거랑 뭐 비슷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미시적 입자 같은 것들의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는 뭘 했었냐면 그런 상황을 그 실험적 현상,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을 입자로 봤을 때와 어떤 대상을 파동으로 봤을 때 그걸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근데 이제 그런 정성적 상황을 이제 하이젠베르그 같은 이런 수학자들은 아예 그냥 연역적으로 증명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그 증명한 결과 그것을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은 그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 수식을 아예 그냥 증명을 해버렸어요.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증명 과정 수식을 나도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한 번 보고 두 번 다시 쳐다본 적이 없거든요. 두 번 다시 쳐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잊어먹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모르니까 그냥 이건 결과만 외우도록 해요. 무슨 말 알겠죠? 나도 대학교 4학년 때면 내가 그건 몇 년 전인 거야? 와, 한 25, 6년 전인데요? 우와, 완전 옛날이다. 이야, 신기하죠, 태훈아? 아니지, 태훈이가 아니고 저기 엘로이. 그죠? 신기하죠? 하여튼 그때 그 증명 과정을 그 뭐냐면 양자화학 시간에 이제 배우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거들떠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화학과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잊어먹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식을 뭐 하자? 외우자. 그러면 이 식이 이제 뭐냐?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요거는 알지. h바 나누기 2. 여기 이제 h바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2파이분의 h였기 때문에 그걸 2로 나눈 것은 플랑크 상수를 4파이로 나눈 거랑 같은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어떤 상수식이고, 그 상수를 토대로 어떤 부등식으로 표현된 게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부등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가 델타 x라는 녀석이 있고 하나가 델타 p라는 녀석이 있죠? 요 각각을 양자역학 용어로 uncertainty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불확정성이란 말이 있잖아.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불확정성 이렇게 번역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사실 저 불확정성이라는 말은 이미 수학에 없는 말이냐? 아니요, 있는 말이에요. 수학에 원래 있는 말을 이 하이젠베르그가 있는 개념인데 그거를 자기가 새롭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수리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 자, 표준편차 영어로 뭐라고 해요? 표준편차 영어로 뭐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우리말 번역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표준편차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배웠죠. 아마 중학교 때 그 통계 시간에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때 통계 시간에 산포도 히스토그램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서 왜 평균 구하고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개념이 바로 그 표준편차였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통계학에 있는 표준편차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그 표준 편차를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통계학적으로 그 구하는 표준 편차 그 개념 똑같아요. 그걸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걸 그건 uncertain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자역학 버전의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이제 좀 이제 그건 거지. 이제 가오를 잡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난데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가오를 잡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면 될 걸 되게 이제 다른 어려운 말을 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뭐 별 우리가 딴지를 못 잡는 건 그래서 이제 뭘 받았다? 노벨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아버려 가지고 뭐 그러려니 뭐 하는 거지 뭐. 알겠죠?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우리 데니얼의 키를 측정했다라고 쳐보자. 데니얼을 딱 데려다가 데니얼의 키를 측정했다. 데니얼의 키를 측정했더니 처음 딱 측정했더니 130. 키가 130. 그 다음 두 번째 측정했더니 185. 무슨 말 알겠어요? 세 번째 측정했더니 170. 그 다음 측정했더니 190. 그 다음 측정했더니 키가 100. 이렇게 5번 측정했더니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다고 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키를 5번이나 측정했는데 그렇게 됐다. 이 말은 그 사람 키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예요? 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사람 키를 측정했는데 그렇게 들쑥날쑥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 통계학적으로 표준 편차는 크게 계산돼요, 작게 계산돼요? 데이터를 측정했는데 어떤 데이터는 똑같은 측정을 했는데 어떤 데이터는 저기, 어떤 데이터는 여기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포가 넓어지면 표준 편차는 커지는 거야, 표준 편차는 작아지는 거야?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게 측정된 데이터는 그 측정은 잘된 측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측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측정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첫 번째 측정했는데 60kg, 그 다음 60.2kg, 그 다음 58.9kg.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60.3kg 이렇게 측정이 됐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은 데이터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근처에 모여 있지. 이런 경우는 표준 편차가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고 이럴 때는 측정이 잘 됐다 그래, 잘 못 됐다 그래. 이럴 경우 측정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는 표준 편차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양자역학을 활용하여 표준 편차를 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영어 표현으로 uncertainty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뭐 그냥 뭐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얘는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둘을 곱한 것이 어떤 양수, 플랑크 상수도 양의 값을 갖잖아. 그 양의 값을 갖는 플랑크 상수보다 커야 된다. 라는 저 결과가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이 수식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거 외워야 돼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뭐가 나오냐면 저 수식을 외워서 문제 푸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수식을 절대로 문제에서는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화학에서는 저 수식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외워서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게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야 돼. 뭐? 응? 다시 뭐라고? 이거? 이거를 이렇게 써요. 네, 뭐 크거나 같다를 이제 축약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표현 안 봤구나. 이게 공교육 과정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뭐 논문이나 대학 교과 과정에서는 뭐 이 표현이 병기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좋아.
이게 고등학교 교과에서 배우는 거하고 실제 프로페셔널들이 쓰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몰랄롱도 있죠. 몰랄롱도 뒤에서 배울 텐데 몰랄롱도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몰랄롱도가 이제 뭐냐면 1몰이 1kg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공식 표현으로는 1몰 킬로그램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몰랄롱도 단위 표시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한국에서는 1소문자엠 이렇게 쓰여져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럼 한국에서만 쓰는 자연과학 표현은 제대로 된 표현이겠어요?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자연과학 표현인데 한국에서만 쓰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알겠죠? 예, 왜 이런 이상한 표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로들이 쓰는 방식하고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이제 표기하는 방식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뭐 어쨌건 그래서 이 수식을 뭐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의미를 저번 시간에는 내가 막 그림도 그려가고 그려가지고는 그게 입자냐 파동이냐 뭐 그걸로 막 설명을 했던 그걸 말로 한번 쓴 거야. 자, 뭐냐? 이 둘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아주 정확히 측정했다. 어떤 물리량을 굉장히 정확히 측정했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녀석을 굉장히 정확히 측정했다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 표준 편차가 0이 된다는 뜻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두 물리량 중 하나를 완벽하게 측정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측정했다. 그럼 둘 중 하나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둘 중 하나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둘을 곱해서 어떤 상수보다 커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가 0이 됐어. 0인데 어떤 상수보다 커야 돼.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 값이 무한대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측정한 데이터의 표준 편차가 무한대다.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를 측정했는데 그 녀석의 표준 편차가 무한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녀석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논리를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들을 이렇게 알아둔 다음에 이제 이 수식을 외워가지고 수치를 대입해가지고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럼 그 문제 푸는 게 사실은 시험에 나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내. 왜? 이런 걸 알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몰라. 가리키는 사람도.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뭐만 내겠어? 요 수식을 외워서 적용해서 숫자 계산하는 것만 시험에 나와 사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거라고.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나오는 이 문제, 이건 이제 어떻게 풀게 되냐? 얘는 그 옥스톱이라는 사람이 지은 일반학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예요. 중간에 뭐 예제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자, 딱 이 정도 수준이 여러분 학교 중간고사로 나와요. 그렇죠? 이따가 요거 풀고 나서 실제 중간고사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면 학교 중간고사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상황을 한번 보자. 질량이 한 100g 정도 되는 야구공이 있어. 야구공이 뭐 요런 요만한 야구공이 있을까? 이 야구공이 이 정도 질량이 나오나 봐. 이게 질량이 좀 이상하지. 뭐 0.1도 아니고 0.2도 아니고 0.146kg. 묘하지. 이게 야구 규격이 다 어디에 규격이 돼 있지? 야구가 어느 나라 야구 스포츠야? 야구가 어느 나라가 종주국이야? 미국이잖아.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구와 관련된 모든 규격은 킬로그램 미터야 아니면 뭐야? 파운드 피트야. 파운드 피트. 그래서 야구공도 걔네들 기준되면 몇 파운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다 보니까 숫자가 좀 애매해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미국 애들 진짜 막무가내죠? 그거 알죠?
그거 알죠? 그거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가 미터하고 킬로그램을 쓰라고 해도 절대 안 고치는 두 나라 있죠. 전 세계가 다 미터 킬로그램 써도 우린 안 해 하는 딱 두 나라 있죠. 어디? 영국, 미국. 영국하고 미국이 피트하고 막 마일하고 파운드 쓰잖아요. 진짜 이상한 나라들이야. 진짜 이상. 그 이번에도 그래.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인 건 알겠어. 근데 그 나라 문제지. 근데 그거 뚜까 패고 막 무슨 말 했어요? 뚜까 패가지고 막 대통령 잡아오고 와 진짜 이건 그럼 이 말은 역으로 미국의 독재 정권이 생기면 다른 나라 가서 뚜까 패고 미국 대통령 잡아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상하잖아. 무슨 말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이 만약에 생겼다. 그럼 그건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 독재 정권 대통령을 데려가야 되겠어?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우리가 해결할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와 진짜 막간다.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미국의 막감, 그 막함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있을까 없을까? 외교적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근데 요거 설명하는데 3시간 걸려. 어쩔 수가 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미국의 막감이 대한민국에게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 미국의 막감이 대한민국에게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냐 나쁘냐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어요.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 미국의 막감은 대한민국에겐 위기보다는 기회에 더 가까워요. 무슨 말 알겠어요? 미국의 막감은 대한민국에게는 기회에 더 가까워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핸들링을 잘못하면 이게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지. 하지만 이거 핸들링을 잘하면 대한민국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어. 신기하지? 궁금하지? 근데 안 돼. 3시간 걸려. 자, 어쨌건. 하여튼 막 가는 미국 애들의 단위로다가 야구공은 0.146kg. 알겠죠? 자, 그 야구공의 위치를 알고 싶어. 그래서 파장이 요 정도 되는 가시광선을 썼어. 이때 그 야구공 속력의 불확실도, 불확실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불확정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저 uncertainty를 이렇게 불확실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한글책도 있어요. 어쨌건. 그럼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보고 여기에 있는 이 수식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냐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의 저 수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선 잠깐 생각해 볼 거 가시광선 영어로 가시광선 영어로 visible. 우리 데니얼 잘했어요. 아이고 이게 칠판이 잘 안 적히네. 자, 이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대가 어디서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했었죠. 400에서 700 나노미터. 그러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인데 700 나노미터면 무슨 색깔이고요? 700 나노미터는 무슨 색깔이고요? 700쪽이면? 붉으죽죽 한 색이고 400 나노미터면 무슨 색이고요? 400 나노미터면 푸르딩딩한 색이고요. 그래서 무지갯빛으로 얘기하면 700 나노미터에서 부터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나노의 뜻은 뭐예요? 나노의 뜻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뜻하죠. 그럼 봐봐. 여기 100이지 100. 7, 100에 100. 100이면 공이 몇 개 있어? 공이 2개 있지. 나노는 무슨 뜻이라고?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럼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하면 얘를 다른 말로 쓰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혹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요런 영역대를 뜻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대라고 하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인데 얘를 그냥 미터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언저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여기 있잖아.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역으로 쟤를 얘를 나노미터로 바꾸면 그럼 얘는 몇 나노미터겠어? 얘는 540 나노미터를 얘기하는 것 거다 이런 얘기지. 대략 한 뭐 이 언저리에 있는 빛이 뭐냐면 540 나노미터일 테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빛이 저 540 나노미터의 빛을 가시광선을 사용했다. 뭐면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 문제의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상황이냐?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겁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이 내가 뭘 그린 것 같아? 너무 그림 못 그렸다. 포수. 이게 글러브. 글러브를 다 들고. 그 다음에 뭘 그린 것 같아? 데니얼, 뭐 그린 것 같아? 뭐 그린 것 같아? 투수. 그래, 이놈의 공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착 날아갈 예정이야. 그지? 날아갈 예정이야. 근데 이제 저 뒤에, 펜스 뒤에 어떤 사람이 이게 딱 서가지고는 뭔가를 이렇게 딱 겨누고 있어. 뭔가를 딱 겨누고 있어. 이 겨누는 건 총이요? 다 쏴죽여 버리겠다. 다 쏴죽여 버리겠다. 역시 우리 엘로이는 뭔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있어. 다 죽어! 뭐 총을 주고. 좋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스피드건이에요. 스피드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스피드건에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짠! 요렇게 이 야구공에다가 스피드건으로 빛을 쬐어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입사광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야구공에 맞은 입사광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반사광이 되어 튀어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물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원이 있고 광원이 여러분들한테 맞아서 반사돼 나온 빛을 내 눈과 뇌가 해석을 해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 작용은 동일하다고요. 이 스피드건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광원인 거고요. 아시겠죠? 이 광원에서 어떤 빛이 나와 대상을 때리고 나오는 반사광, 그걸 인식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놀라웠게도 이 둘은 파장이 같을까 다를까? 이 둘은 파장이 같을까 다를까? 파장이 다르다고. 왜 파장이 다를까?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왜 파장이 다를까?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데니얼, 왜 이게 파장이 다를까? 왜 이게 파장이 다를까? 핸델슨 씨.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를 배우셨느냐? 도플러 이펙트라고 배웠어요. 요 입사강의 이 처음 시작의 이 뭐냐면 광원은 정지에 있죠. 근데 반사광이 나오는 이 광원은 움직이죠. 즉 광원이 움직이게 되면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장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파장 차이로부터 이 사람은 뭘 알 수 있게 돼요? 이 파장 차이로부터 이 사람은 뭘 알 수 있게 돼요? 요 공의 빠르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데니얼 알겠니? 알겠니? 저 엘로이 알겠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무슨 상황이겠어? 지금 이 상황 무슨 상황이겠어? 자, 저 우리 스포츠 좋아하는 엘로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겠어? 공의 속력을 측정하고 있는 거라고? 자, 레드클리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바로 신인 야구 선수 드래프트 과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직업은 바로 스포츠 에이전시란 말이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직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황 이해돼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들 프로구단 가야 되잖아요. 프로구단 갈 때 테스트 받잖아요. 물론 뭐 전적도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고교 야구권 뭐 우승 뭐 기록도 있겠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번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야지. 그때 투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 에이전시들이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스피드원 딱 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딱 보고 얘는 얼마짜리다, 얘는 얼마짜리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 상황이라 이런 말이에요. 엘로이 알겠니? 저기 태훈이 알겠니? 태훈이 여기 있고. 그치. 데니얼 알겠니? 그래. 좋았어.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말 뜻을 알겠냐는 거야. 이 말 뜻을 알겠냐는 거야. 그럼 잘 봐. 질량에서 질량. 여기에 있는 이 야구공 질량이 0.146kg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가시광선을 사용했느냐? 540나노미터의 가시광선을 사용했지. 그 540나노미터의 가시광선이 누구의 가시광선이겠어? 이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이 입사광의 파장이 540나노미터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럴 때 이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불확정성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3. 여러분 영어 수거 rule of thumb이라는 말 알아요? rule of thumb 이란 말 알아요? 영어 수거예요. 영어 사전에 찾으면 나와요. 미국 사람들 평소에 쓰는 말이에요. 자, thumb 뭐예요? thumb. 이거 엄지손가락 알겠어요? 엄지손가락. 그 다음 rule은 뭐예요? rule. 법칙도 좋은데 자. 눈금 있는 자. 그럼 rule of thumb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지손가락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지손가락이 무슨 자야? 자,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본 길이 단위는 미터, 센티미터잖아요. 미터, 센티미터 말고 영국하고 미국에서 쓰는 단위 중에 인치라는 단위가 있죠. 인치. 1인치가 어느 정도 단위? 1인치 단위가. 1인치가 2.56cm거든요. 2.56cm.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치가. 여기를 1인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를 1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길이는
다 똑같아요. 그때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뭐냐면 그 마일 단위가 좀 애매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애매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규격이나 자는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규격화된 자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하는데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측정했을 거라 이런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룰 오브 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 한 마디로 길이를 측정하는 건 정확한 측정이 되겠어요? 대강의 측정이 되겠어요? 대강. 그래서 룰 오브 덤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 수어로 대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이 길이 측정을 하듯이라는 뜻으로 대강. 뭔 알겠죠? 알겠죠? 저거는 영안사전에도 나오는 말이니까 저런 건 알아둬.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웬 저런 말을 사용하느냐? 이거.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측정 도구의 최소 단위가 그게 불확정성이다. 레드클립,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엘로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 내가 어느 길이를 측정해야 돼. 너무 길다. 그것도 뭘로? 이걸로 무슨 말이야? 요걸로 측정해야 돼. 그럼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하면은 이게 여섯 마디나 다섯 마디에 딱 떨어지겠어? 사실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겠어? 애매하게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섯 마디라고 해야 될지 여섯 마디라고 해야 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손가락 길이의 다섯 마디와 여섯 마디 사이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을 측정하고 기록할 때 얘를 손가락 다섯 마디 아니면 여섯 마디 사이라고 기록하겠지. 뭐 그걸 뭐 5.5마디, 5.6마디 이렇게 뭐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녀석의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때 나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얘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측정 단위의 최소 단위가, 측정 도구의 최소 단위가 바로 저런 식의 표준 편차와 비슷하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태훈 알겠니? 그다음에 태훈이 엘로이. 그다음에 지훈이 알겠니? 지훈이는 데니얼. 알겠죠? 그래. 이해했죠? 그러면 이때 지금의 경우 해당 입자까지의 거리는 사용하는 입사광 파장의 자연수 배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란 말이지. 자, 저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봐요. 여기가 이제 시점이 저기에 있는 저 스카우터예요. 저 스포츠 에이전시. 스카우트 한다는 말 있죠? 그럼 그 사람 위치에서 여기가 야구공이에요. 그 스카우터의 스피드건에서부터 야구공까지 요런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리. 이 거리에다가 내가 뭘 쏴주는 거야? 요런 식의 파장 540 나노미터의 저기에 있는 뭐냐면 그 스피드건에 이 빛을 쏘여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요런 식의 짜잔 540 나노미터 파장에 해당하는 가시광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파장이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무슨 말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요까지 알겠어요? 요까지 하면은 여기에 n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그 파장의 자연수배, 그럼 뭐 자연수니까 1, 2, 3 해서 자연수배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개, 1000만 개도 자연수잖아. 그 개수만큼 이 스포츠 에이전시하고 야구공까지 거리를 사용하는 빛의 자연수배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자연수배 딱 했더니 그 거리가 딱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파장을 하나를 더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를 더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 거리를 측정하는 최소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한 파장의 길이가 거리를 측정하는 최소 단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요 한 파장 길이만큼 측정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사용하는 540 나노미터의 100만 개, 여기까지가 100만 개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100만 한 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사용하는 빛의 파장의 100만 개라고 해야 돼? 100만 한 개라고 해야 돼? 애매하잖아. 그럼 그만큼이 측정 한계의 측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파장 길이만큼 측정이 불확실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바로 저 입사광 파장이 위치 측정의 불확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델타 X가 바로 이 빛의 파장 540 나노미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얘를 이제 자, 요 수식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양자역학을 다 완전히 수리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인정하고 여기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느냐? 자, 데니얼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앞달력 지워도 되겠어요? 저기 엘로 지워도 되겠어요? 자, 지운다. 지우자. 안녕 신인 야구 선수들. 자, 어쨌거나 요거 4파이분의 플랑크 상수 보다 더 커야 되죠. 누가
위치 측정의 불확실도와 운동량 측정의 불확실도가. 알겠죠? 자, 그럼 이때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 P라고 하는 물리량은 뭐예요? 운동량이죠? 맞나요? 운동량은 뭐하고 뭐에 곱하기예요?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력의 곱하기잖아요. 크기만 보자면. 그럼 여기에 곱하기 델타 MV.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M이라고 하는 거는 야구공 질량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는 야구공 속력이겠죠. 와, 하나도 안 써지네. 자, 하지만 야구공 질량은 이게 뭐 심각하게 변하겠습니까? 야구공 질량은 뭐 거의 일정하겠습니까? 야구공 질량은 거의 일정하니까 이 변화하고 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M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델타 V.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저 델타 V는 부등호를 푸는 거지. 얘네들을 반대쪽으로 옮겨. 그러면 4파이 M 곱하기 델타 X 분의 H. 이렇게 바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식들에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수치들을 넣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플랑크 상수는 값이 얼마? 플랑크 상수는 값이 얼마? 물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줍니다. 숫자 줍니다. 자, 플랑크 상수는 그래도 외우고 있는 게 편할 거예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4파이는 4파이고요. 그 다음 야구공 질량 M이 뭐였어요? M이 뭐였어요? 야구공 질량이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0.146kg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위치 측정의 불확실성을 뭐로 대신하라고? 위치 측정의 불확실성을 뭐로 대신하라고? 사용하는 입사강 파장의 그 한 길이를 위치 측정의 불확실도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요? 얘를 넣는 거야.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요 숫자들 다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주룩 계산을 해주면, 뭐 이건 그냥은 안 되고 계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주면 대략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마이너스 34승 4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0.146 10의 마이너스 7승 다 넣고 계산하면 저 정도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항상 했던 말이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단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단위. 자, 그럼 지금 단위가 뭐뭐뭐 남아 있어. 단위가 여기 잘 보시면 줄, 세크, 그 다음 킬로그램, 미터. 알겠죠? 저렇게 남아 있다고. 그러면 봐봐. 줄, 세크, 킬로그램, 미터. 줄, 세크, 킬로그램, 미터. 보이시죠? 그럼 이제 단위가 어떤 의미인지 단위만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줄의 정의가 뭐죠? 바로 1뉴턴의 힘으로 1m 끌고 간 게
그게 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약분이 돼요? 여기서 미터가 약분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여기에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뉴턴이라는 단위의 정의는? 뉴턴이라는 질량의 단위는? 아니, 뉴턴이라는 단위의 정의는? 바로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는 힘을 1N이라고 하죠. F = ma 그 수식을 사용하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세크의 나머지 킬로그램. 알겠죠? 그러면 킬로그램 약분되고 세크 약분되면 무슨 단위만 남아요? 미터/s. 알겠죠? 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누구 측정의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력 측정의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속력 측정의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보시다시피 6.7 곱하기 10⁻28승 미터의 단위가 미터/s가 나왔다. 속력을 측정하는데 단위가 미터/s가 나왔다. 뭐 되게 잘못한 것 같대요.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오, 제대로 된 계산인 것 같다. 그것이 지금 이 문제의 답. 문제에서 얘기하면 속력 측정의 불확실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 쉴게요. 여기 단락 치고 되겠어요? 준다잉. 시우사. 자, 그러면 5. 지금의 경우는 자, 델타 x 얼마죠? 지금의 x는 델타 x가 얼마였어요? 얼마로 잡기로 했어요? 바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위치 측정 불확실성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5.4 곱하기 10의 -7승 미터. 그 다음 델타 V는 얼마였어요? 델타 V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바로 6.7 곱하기 10의 -28승 미터/세크로 위치 측정과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가 둘 다 아주 큰가요? 둘 다 아주 작은가요? 둘 다 아주 큰가요? 둘 다 아주 작나요? 둘 다 매우 작죠. 맞습니까? 위치를 측정했는데 표준 편차가 10의 -7승밖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속력이나 운동량을 측정했는데 그게 표준 편차가 10의 -28승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표준 편차나 이런 표준 편차는 큰 표준 편차예요? 굉장히 작은 표준 편차예요? 굉장히 작은 표준 편차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표준 편차 둘 다 매우 작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둘 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머지는 몰라야 된다며. 무슨 말 알겠어요? 혹은 동시에 정확히는 안 된다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네? 왜 그래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의 야구공은 미시적 입자예요? 거시적 입자예요? 거시적 입자이기 때문에 저
불확정성 원리가 정확하게 뭐냐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해보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잘 출제됩니다. 딱 이 정도 난이도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누구죠? 그 뭐야? 누구죠? 데니얼?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게 뭐냐? 바로 봐. 1번. 바로 봐. 1번. 그 1번 내가 칠판에 정리하고 쓰는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